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 하고요. 이걸 기초로 한 일드맥스 ETF, MSTY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MSTR은 비트코인 투자로 워낙 유명하고 MSTY는 또 엄청난 월배당률로 시선을 끄고 있죠. 이 둘의 관계, 또 그 실체가 뭔지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MSTY의 그 높은 월배당, 이게 많은 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분명히. 하지만 그 이면의 작동 방식, 그리고 위험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MSTR부터 시작하죠.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였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원래는 1989년에 세워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이게 본업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2020년부터 갑자기 대량의 비트코인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19만 개가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되는 뭐랄까 대리 투자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주가 움직임도 보면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배당은 없었습니다. 하하. 본업보다 부업인 비트코인으로 더 유명해진 셈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럼 이 MSTR을 이용해서 그렇게 고배당을 준다는 MSTY,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MSTY는요, MSTR 주식에다가 커버드 콜이라는 옵션 전략을 쓴 ETF입니다. 커버드 콜이요. 좀 어렵네요. 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내가 가진 MSTR 주식이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엄청 오를 것 같은 그 권리, 즉 상승 잠재력의 일부를 시장에 파는 거예요. 아, 오를 권리를 판다. 네, 그 대신에 그 대가로 프리미엄이라는 현금을 미리 받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해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오, 듣고 보니 약간 제가 가진 아파트 시세 차익은 좀 포기하더라도 당장의 월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한 비유십니다. MSTY의 목표는 MSTR 주가가 오르는 것 자체보다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높은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값이 막 폭등해도 정해진 월세만 받는 것처럼 MSTR 주가가 급등해도 그 수익을 전부 다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게 한계입니다. 그 월세, 아까 말한 그 배당금이 연 100%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정말로 그렇게 높은가요? 실제 배당률은 좀 어땠습니까? 잠재력 자체는 분명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막 급등했던 2024년 10월에는 월 배당률이 무려 13.6%에 달하기도 했으니까요. 월 13%요? 와, 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연 환산하면 정말 엄청난 수치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특정 시점의 이야기라는 거. 아,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네. MSTY, 결국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따라서 배당금 자체가 막 널뛰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는 월 7.71%로 줄었고요. 또 어떤 분석 보니까 2025년 3월 월 배당금은 그 이전 평균치보다 69%나 급감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와, 69% 급감이요? 네, 핵심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배당, 이거랑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아주 커요. 배당은 변동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을 포함해서 총 투자 성과는 어땠을까요? MSTY의 그 배당이 MSTR의 주가 상승 기회를 놓친 걸 상쇄할 만큼 충분했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약 1년 3개월 정도의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해당 기간 동안 MSTR의 연평균 성장률, 그러니까 CAGR이라고 하죠. 복리까지 고려한 연간 수익률, 이게 265.2%였어요. 근데 MSTY는 177.9%에 그쳤습니다. 와, 차이가 꽤 크네요. 상당히 크죠. 물론 MSTY가 변동성, 예를 들어 최대 낙폭, MDD라고 하는 가장 크게 하락했을 때 손실률은 MSTR보다 낮긴 했어요. 좀 덜 떨어졌다는 거죠. 네네. 근데 위험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서 비교를 해가도 MSTR의 위험 조정 수익률이 더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아, 결국 높은 배당률을 감안해도
MSTR을 그냥 직접 들고 있는 것보다 성과가 낮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요. 심지어 맞아요. 최근에는 큰 손실을 봤다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투자자분들의 MSTY 평균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28.4%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28%요? 한 달 만에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석에서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MSTY 주가가 1년 만에 33% 이상 하락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이게 뭘 명확히 보여주냐면요. 결국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아무리 높은 배당을 추구한다고 해도 원금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또 커버드 콜 전략은 원래 상승폭도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좀 분리할 수 있는 거죠. 하락장에서는.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MSTR은 그냥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직접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이고 MSTY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높은 월 소득을 얻으려고는 하지만 배당 자체가 불안정하고 원금 손실 위험도 매우 큰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들은 도대체 어떤 투자자에게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MSTR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의 아주 강력한 상승을 믿고 그 극심한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맞겠죠. 네. 반면에 MSTY는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한 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커버드 콜 전략의 한계, 그리고 상당한 원금 손실 위험. 이걸 명확히 인식하고 또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분들만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 감내가 필수군요. 네, 원금 보존이 조금이라도 중요하다면 절대 피해야 하고요. 한 분석가는 이런 조언도 하더라고요. 전체 자산의 5% 미만으로만 하고 비트코인 강세장을 정말 확신하고 또 50% 이상의 원금 손실도 견딜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고려해보라고요. 50% 손실 감내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계산을 보니까 세금이나 주가 변동 다 무시하고 그냥 배당금만으로 원금을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계산도 있더라고요. 참고할 만하죠. 자, 오늘 MSTR과 MSTY 분석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MSTR은 사실상 비트코인 대리 투자처로서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는 상품이고 MSTY는 MSTR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높은 월 배당을 누리지만 그 배당금의 불안정성 그리고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이라는 동일한 아주 변동성 높은 자산을 두고 하나는 가격 상승에 직접 베팅하는 방식, MSTR, 다른 하나는 그 변동성 자체에서 수입을 얻으려는 방식, MSTY, 이렇게 전혀 다른 접근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하지만 두 방식 모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근본적인 위험 요인에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높은 숫자, 예를 들어 배당률 같은 것에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상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랑 복잡한 옵션 전략 같은 게 결합될 때는 더더욱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결정할 때 높은 수익이나 현금 흐름이라는 그 매력과 그 이면에 있는 원금 손실 가능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